네, 지금 다우지수만 내리고 있는 미증시인데요.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고조되면 주가에 상승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지 기준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마진율의 기업들의 마진율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다는 평가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섹터별로 조금 더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부 데이터와 더불어서 오늘 주요 뉴스와 이슈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원유 재고, 10년물의 국채 입찰, 그리고 GDP 나우에 대한 발표가 오늘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오늘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아주 크게 하면서 예상과 다르게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연준이 다음 주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더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미 노동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이자 지난 4월 이후 첫 하락인데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2.6%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번 물가 데이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분명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가격 인상에 매우 신중했음을 보여주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파른 가격 인상이 소비자들의 이탈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 하락 소식이 전달이 되자마자 미국의 주가 선물과 국채 가격은 일제히 상승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부분이 0.2%가량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도소매업 마진이 1.7%나 급감한 것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요. 반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굿즈들의 가격은 역시 관세 덕분인지 0.3%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마진율의 하락은 기업들의 어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관심은 이제 다음 주로 예정된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와 내일로 발표될 CPI에 대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고용시장 둔화 신호에 이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지표까지 나오면서 정책 기반자들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블랙록의 CII 같은 경우는 50bp 인하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내일 나오게 될 CPI 지표까지 관찰해야 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연준이사 해임, 정확히 말하면 리사쿡 연준이사의 해임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리사쿡 연준이사가 당분간 직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일단 워싱턴 DC 연방지법 법무사 지아코브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쿡 연준이사를 해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완벽하게 결론 난 거는 아니지만 이는 쿡 이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리사쿡 이사에게는 첫 법정 다툼에서의 첫 승리라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결정으로 리사쿡 이사는 9월 16일과 9월 17일에 예정된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에 참석해서 금리 인하 여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리사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그녀를 해임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2021년에 쿡 이사가 미시간과 조지아에 있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두 곳 모두를 주 거주지로 등재해서 유리한 대출 조건을 확보했다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리사코브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주택담보대출 관련 혐의는 연준법에서 규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하면서 또한 해임 과정에 헌법에 보장된 적법한 권리 절차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리사쿡 이사의 복직을 지지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쿠시대사의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현재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민감한 직책에 있는 리사쿡을 주택담보대출 사기에 대한 신빙성 있는 혐의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임했다라면서 이번 판결이 최종 결론은 아닐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대법원 같은 경우도 앞서서 FTC 커미션에 대한 해임을 사실 사유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까지 간다면 리사쿡 연준 이사가 조금 더 불리하다라는 평가가 좀 더 지배적인 가운데 안에서 반면 쿡 이사의 변호인은 에비로의 변호사가 이번 결정은 정치적 간섭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재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입증되지 않은 모한 혐의로 대통령이 리사쿡 이사를 불법적으로 해임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우리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법치를 훼손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사안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소식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오늘 월스트리트를 깜짝 놀라게 하는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오늘 주가가 기록적으로 폭등하는데요. 인공지능 AI 인프라 구축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오라클이 핵심 수혜주로 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오라클의 주가는 뉴욕 증시 개장 전부터 30% 가까이 폭등을 했었는데요. 일단 이런 주가 폭등의 배경에는 회사의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성장 전망이 있었습니다. 오라클은 AI가 촉발한 데이터 센터 증설 경쟁의 중심에 서 있고요.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 AI를 비롯해서 엔비디아, 바이트댄스들과 대규모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마존, 마소, 구글이 주도하던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현재 이 경쟁자들을 평가받는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오늘 주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안에서 현재 기준으로 오라클이 앞으로 특히 이번에 나왔던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나 EPS 이런 부분들은 예상치를 하회를 하긴 했지만 클라우드 인프라 부분에 대한 사업의 성장이 77%에 달했고 특히 오라클의 약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RPO 수주잔고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RPO 수주잔고가 4,55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배 이상 급증을 했고요. 결국 앞으로 오라클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라는 평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게 되면서 오라클이 오늘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도 같이 오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국의 경제 유튜버 유산남이었습니다.